5월 8일 오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이 한덕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제 나흘 남은 셈입니다. 오는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어제 처음으로 김문수, 한덕수가 단판을 지었습니다.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나눈 이야기나 사후의 반응을 보면 이건 그러니까 후보를 양보하라라고 하는 김문수 쪽의 얘기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는 당에 맡겨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그리고 11일까지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자신은 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맞서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인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셈입니다. 국민의힘의 많은 현역 의원들, 지금 원로들 또 권성동은 단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단식이라도 해서 강요를 한다, 강압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판합니다. 김문수도 비판하고 한덕수도 비판을 합니다. 또 쌍권 비판을 합니다. 당 지도부도 비판을 합니다. 모두 비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나흘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겠다고 뒤로 빠집니다. 모두 어떤 대안이 나오면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만 합니다. 책임감 있는 일하는 자세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11일까지 후보 등록은 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후보 등록은 일단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김문수도 후보 등록을 하고 한덕수도 후보를 등록하는 이런 참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대법관들,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갖는다. 또 이재명을 위한 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위헌 법률들입니다. 또 대법관, 대법원장 탄핵, 이런 협박을 통해서 자신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넘겼습니다. 부장판사, 일부의 몇몇 판사가 어처구니 없게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퇴하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민주당의 정청래 주장과 비슷합니다. 부장판사, 판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 두 가지 거짓말한 것과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은 이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엄이 잘못됐는데 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렇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듣고 있자면 이런 일부 판사들, 정청래보다도 못한 이런 수준의 지금 판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대로 위법 여부를 따져서 처벌해야 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계엄 부분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모르는, 그걸 비교하는 이런 판사들을 지금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을 보호해야 하고, 이 국회 독재의 이런 핍박, 겁박에 대해서 보호해야 하고, 이재명을 위한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강력히 맞서 싸워야 하는데 지금 당내 후보 단일화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모두 비판만 합니다. 누가 잘못됐고 누가 실질적으로 지금 11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정치적 힘, 동력을 가지고 이걸 추진해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의원총회입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총회, 어제도 김문수, 한덕수 회동 이후에도 이제 긴급 의총을 열고 여러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태는 그렇게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본다면 한덕수가 양보를 하든지 김문수가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합의를 하든지
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김문수는 양보할 생각이 없고 한덕수는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을 하자라는 것이고 11일까지 결론을 내자라는 겁니다. 김문수는 결론 내지 않으면 이제 김문수는 일단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후보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뭐 지난 일 누가 뭐 약속을 지켰느냐, 왜 지금 일찍 입당을 해서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일찍 입당을 해서 경선에 참여를 하지 왜 지금 나와서 단일화 하자라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후보 토론회를 갖는다. 양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문수 측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한덕수 쪽은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오후 7시부터 내일까지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입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시한 전 당원들의 투표, 이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당원들 가운데 단일화에 찬성한다 82.8. 이 찬성하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또 언제까지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 11일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 86.7. 이렇게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뭐 의원총회 이 당 지도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고 그래서 당무 우선권이 있다. 이런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비대위도 해체해야 할지도 모른다.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쌍권이 사퇴하라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비판만 하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김문수가 당 대선 후보라면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뭐 자기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쌍권을 비롯해서 윤리위에 회부하고 이런 것은 뭐 차후의 일입니다. 지금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현역 의원들을 움직여서 권성동을 바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10명만 나서면 권성동 날아갑니다. 최고위원회의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들 서너 명, 너다섯 명만 나서면 최고위원회의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전국위를 통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김문수가 무슨 지시를 해도 지금 쌍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문수가 쌍권을 날려야 합니다. 날릴 힘이 없습니다. 김문수가. 이제 이런 참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의 후보가 뽑히면 모두가 이제 당 후보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탓이냐?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강력한 그립감,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쌍권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그런데 날려버릴 지금 힘이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 한덕수입니다. 뭐 한덕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 지도부나 이 의원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니까 한덕수는 여기에 따라서 해보겠다. 한덕수도 지금 무슨 뭐 대선 뭐 준비를 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 뭐 기다리겠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또 김문수가 어제 그 회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뭐 약속도 없었다라고 했다가 오늘 오후 6시로 했다가 토론회가 잡혀 있으니까 오후 4시로 또 한덕수와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한덕수도 가능한 한 일정을 조정해서 만나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만나서 좀 진전이 있을 것이냐. 뭐 김문수는 계속해서 내가 당의 후보니까 양보를 하라 이렇게 뭐 계속 되는 것이고 이 한덕수는
당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다니까 여기에 뭐 따라서 가자.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후보들의 이 지금 자체 단일화를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 당 지도부가 이렇게 극약 처방이죠. 이걸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대로 될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접어놓고 극약 처방으로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압박용도 되는 것이고 정 안 될 경우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 당헌당규입니다. 당헌 제74조 2항입니다. 여기에 후보를 선출했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 이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사유입니다. 이 상당한 사유가 어떤 것이냐?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서 다른 당 밖에 있는 다른 후보와 이렇게 여론조사 경선을 벌였다. 그래서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겨를이 없기 때문에 이 당헌 당규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으면 전국위를 소집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위를 소집하겠다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11일에. 전국위도 지금 뭐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비공개로 하겠다. 지금 당심 50%, 여론조사 50% 하면 뭐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김문수가 될지 한덕수가 될지. 김문수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뽑혀 있는 후보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한덕수는 그대로 이제 드롭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한덕수가 됐을 경우에 한덕수로 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한덕수로 후보를 추대를 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전국위를 통해서. 그러면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또 이제 의결을 해서 박탈을 하게 되면 김문수는 법적인 대응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김문수 자신에게 지금 후보 자격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이 되는 셈입니다. 이게 법적인 논쟁으로 갔을 경우에 중도에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뭐 당 지도부나 의원총회에서는 이대로 밀어붙이자라는 것이고 많은 뭐 다선 의원들, 나경원을 비롯해서 이게 지금 선관위도 꾸려야 하는데 이 선관위 황우연은 이게 골치 아프고 복잡하니까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황우연은 절대로 책임을 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당 대선 후보가 선출이 돼서 자기는 선대위에 관여가 되어 있다. 빠져버리고 이항수 사무총장이 이제 선관위원장을 맡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두 후보에게 압박도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압박을 해서 두 후보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아니면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그게 가장 좋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달린다라는 겁니다. 뭐 법적인 논란, 지금 뭐 법적인 논란을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지금 어디에 물어볼 데도 없습니다.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가처분 신청도 그렇습니다. 벌써 김문수 쪽에서 그걸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전당대회 전국이 뭐 일이 치러지기도 전에 위법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판단을 법원에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있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가장 갈 수 있는 뭐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렇게 대안을 세워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 지금 두 후보가 오늘 오후 4시라도 만나서 한쪽이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 절차에 합의를 해서 호응을 하든지 압박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은 뭐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후보를 김문수로 그대로 가든지 한덕수로 교체가 되든지 이 결정이 내려지는 셈입니다. 지금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당원 50%, 민심 50%, 여론조사를 해서 여러 군데 김문수가 앞서고 있으면 김문수가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앞서지 않고 한덕수가 앞서는 걸로 지금 자꾸 나오니까 김문수로서는 여론조사는 못하겠다. 한덕수대로 양보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차라리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당원들이 좀 섭섭하다 하더라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금
두 사람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박빙으로. 김문수가 차라리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한덕수가 그걸 받는, 이게 겉으로 보면 전 국민 대상 이러지만 구체적으로 설문에 들어가면 그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단일화를 할 때 오세훈과 안철수도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에서 역선택을 막는 이 조항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에 맞서서 누가 경쟁력 있는 후보냐 이렇게 물으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한덕수 김문수가 이 박빙의 승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명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은 이재명을 제압해야 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명분이기 때문에 이제 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이렇게 묻지 않고 선호도 조사입니다. 50대 50에서 대선 후보 선호도. 이건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되는 것이죠. 이재명에 대해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묻게 되면 괜찮을 건데, 이제는 이것도 물 건너 간 셈입니다. 어제 이렇게 좀 의논이 됐더라면 김문수가 내가 당의 후보인데 내가 이걸 양보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한덕수도 이 정도는 양보를 해라, 이렇게 충분히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이런 이야기는 오가지 않고 뭐 서로 양보해라, 아니다 뭐 당에서 하는 대로 뭐 후보 단일화 절차에 따르자 이래가지고 서로 감정만 상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오늘 오후 4시에 다시 만나더라도 이제는 또 만약 김문수가 이런 거를 양보를 하라라고 제안을 해도 한덕수가 받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한덕수는 뭐 이 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된 이 당의 후보 단일화, 강제 후보 단일화입니다. 이 극약 처방이죠. 뭐 이대로 가자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시간도 놓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뭐 많은 후보들도 비판 대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력을 동원하고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 지금은 일단 의원총회를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결정해 가는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후보에게 압박을 하고 두 후보가 스스로 결정을 한다면 다행이고,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이 후보 단일화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끌고 갈 수밖에는 없다. 나흘 안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5월 8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